자, 이제 첫 코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가면서 세대 간의 간극을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코너이고요. 바로 10대와 꼰대입니다. 오늘 이 10대와 꼰대를 좀 차례대로 먼저 만나볼게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도 저 먼저 고정 게스트인 저부터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고정 게스트 오로라 애니메이션 자치기구 대표 정민지입니다. 와,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한장 프로덕션의 대표로 있는 김수호입니다. 저는 30대인데요. 달그락 마을방송 이진우 PD님께서 왕꼰대라고 하셔서 사실 미디어위원회에서는 제일 막내인데 제일 막내는 아니네요. 하여튼 막내급인데 왕꼰대라고 계속 놀리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역할은 꼰대 역할이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꼰대, 어울리진 네, 않지만 네. 한번 얼마나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꼰대 역할인지 꼰대인지는 이번 시간 지나보면 판명이 날 것 같아요. 예. 네. 자, 준비하신 프로그램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누구 10대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면 일단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고정 게스트인 제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5월에서 6월에 있었던 많은 날들에 대해 풍경에 대하였는데 5월 달은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거 얘기하고 6월 달에는 저희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거에 관련해서 이번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5월 달에 어버이날이랑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그럼 저희 10대와 꼰대가 얼마나 다른지 서로 얘기해보면서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이번 어버이날이랑 스승의 날을 제대로 챙기지가 않아서 요즘 10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어버이날 때 저희 부모님은 선물을 받지 않으시고 나중에 커서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그 많은 돈으로 저축해서 다 같이 행복하게 가족끼리 살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선물을 안 받고 마음만 받으시겠다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뭐 스승의 날은 저희 학교가 이제 예술고등학교의 특성을 가진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의 캐리커처랑 저희의 편지를 담아가지고 드리는 스승의 날 노래도 부르고 싶었는데 애들이 노래를 몰라요. 그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 노래를 요즘 10대는 모릅니다. 그래요? 그 학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학교는 매우 지극히 평범한. 요즘 얘들 그러니까 1절은 알아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뒤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럼 연습을 해가지고 부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사실 한 구절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미리 협의를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림이랑 저희 마음만. 저는 10대 때 사실 저도 어버이날을 막 잘 챙겼던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날도 챙김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좀 거기에 대한 갈증이 좀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올해 처음으로 저희 딸한테 그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스승의 날은 저희는 고등학교 때 되게 추억이 있었던 스승의 날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담임선생님을 맡았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이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남고였는데 이제 이 선생님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남자친구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야자 끝나고 다 집에 가는 척 하고 다시 학교로 다 들어왔어요. 저희 반 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창문을 그 신문지로 한 3장씩 막아가지고 완전 그 낮이 돼도 암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 책상마다 촛불이랑 해놓고 선생님 들어오시면 완전 무슨 프로포즈 하는 것처럼 준비해가지고 스승의 그 날을 챙겼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직도 기억 남는 그런 스승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30대가 돼서 지금 5월을 바라보면 제가 이제 사진 찍고 영상 찍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엄청 바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가지고. 네. 근데 생각보다
올해는 바쁘지 않고 오히려 다 코로나가 끝나니까 다 외부에서 그냥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활동을 하셔가지고 예, 이번에 좀 아쉬운 5월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스튜디오 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원서 사진을 찍으러 갔었거든요. 원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가정의 달이 끝나고 이제 입시의 날이 다가오는구나를 느끼는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가정의 달 하면은 제가 가족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제가 조금 많은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가족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는데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거의 다 이제 영정 사진을 촬영을 하려고 정말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데리고 오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촬영을 할 때 많이 우세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은 젊을 때 사진 못 찍었던 그 마음들이랑 이런 것들이 막 오가면서 좀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제가 많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핸드폰으로라도 가족 사진을 많이 남겨놔라. 지금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남겨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가정의 달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고 이제 6월이었던 지방선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저희 지방선거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나누라고 적혀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10대 때 투표나 선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저는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어요. 특히 10대 때 더 심하게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좀 불만도 되게 많았고 저희 때는 두발 규제가 되게 심해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머리 막 밀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나서서 투쟁하고 학생운동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진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교육감을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꼭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번에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약간 원래 머리 규정이나 화장 규정이 되게 좀 심한 학교였어서 그런 걸 좀 혁파하고 싶다 해서 학생회 선고 그때는 그런 것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 걸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고등학교 나와서는 사실 다 예고라는 특성 때문에 전부 다 자율이었어가지고 고등학교 와서는 그렇게 막 규율에 사로잡히기 적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그 규제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에도? 그 조례가 되면서 많이 없어졌거든요. 요즘 중학교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잡거나 그런 건 안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교육감 선거 때 조례를 없애겠다는 그런 걸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없어지면서 다시 규제가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살짝 해봅니다. 저 때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저희 학교가 시범 학교여가지고 두발 자유, 그다음에 저희 때까지는 토요일에 학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만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갔어요. 시범 학교로 돼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바뀔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지금 제가 졸업한 지가 지금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참 그 교육에 있으신 분이 참 꼰대네요. 아직까지도 이러고 계시네요. 와 이게 교육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데 네 그러면 사실 저도 선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6월 지방선거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그 현충일 다음날 6월 7일이 제 생일인데 이번 지방선거가 2004년 6월 2일 출생자까지라 가지고 제가 그것보다 5일 넘게 태어나가지고 안타깝게도 제가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지방선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투표를 못하니까 내가 관심을 왜 가져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좀 알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 투표의 어떤 면을 보고 투표하냐라고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거는 뭔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약을 많이 내시는 분들보다는 뭔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뭔가 지구와 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뭔가 배려하는 그런 분들을 뽑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를 하면서까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더 정치적 에너지를 많이 쏟는 분들을 뽑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좀 비슷하게 생각은 해요. 제가 사실 후보한테 좀 더 어떤 면을 보여줬으면 좋겠는 건 평소 행적에 대한 도덕성이나 범법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평소 행적이 좋지 않은 사람이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 나가는 게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마지막 질문이 어떤 후보로 나간다면 이거잖아요. 네. 혹시 대통령으로 바꾸신다면 어떤 공약들이나 혹시 어떤 걸 더 신경 쓰고 싶은지. 저는 사실 약간 좀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 막 복지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분이 약간 복지를 줄이겠다 하고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약간 저는 그 반대로 복지를 좀 더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 복지를 늘리겠습니다. 될진 안 될 것 같은데. 아, 왜요?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죠. 그래요.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시니까 될 수도 있죠. 꿈을 가지면. 그렇죠. 아, 복지를 늘리는 정책을 하시겠다. 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지금 연령 불균형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표를 직선제에서 뭔가 약간 간접 투표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서울에서 그 정치 관련된 네트워크에서 그 토론회를 많이 했었는데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고 청소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전국에 있는 연령별 뭐 10살로 자를지 5살로 자를지 모르겠지만 뭐 10,000명씩만 투표를 해서 우리가 정치인을 뽑자. 그래야지 공평하게 정책도 나오고 공약도 나온다. 그리고 선거 연령은 많이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일단 선거 연령을 더 많이 낮출 것 같아요. 저는 아예 14세, 중학교 들어가는 나이부터 할 수 있게끔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연령별 투표를 모두가 다 하는 것보다는 고르게 할 수 있는 뭔가 투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나이 때문에 정확히는 생일 때문에 지방선거를 못해서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약간 선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 나이가 아니라 그냥 나이로 제가 만 나이 때문에 걸려서 투표를 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랑 며칠 차이 안 나는 친구가 투표를 하고 약간 유권자가 된 그거를 보면서 약간 만 나이대로 투표를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17살, 18살 하는 것처럼 그런 나이로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교육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교육감은 솔직히 청소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교육을 받는 건 보통 대다수가 청소년이니까. 그래서 솔직히 청소년은 교육감은 무조건 청소년이 그 표를 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중학생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고등학생이라도 교육감 투표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이번에. 제가 약간 꼰대스럽게 얘기를 좀 하면은 교육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꼰대 입장으로 보면은 교육감 투표에 어른들도 되게 비중이 있는 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학생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상업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상업 시장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어른들도 되게 많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제가 봤을 때는 교육적인 그 큰 틀을 바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뭔가 안 좋은 점이 저는 다 그 교육의 그 상업적인 시장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공교육이 자리 잡아 있고 사교육이 자리 잡아 있어서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제가 십몇 년이 지났는데 아까 두발규제나 이런 것처럼 그거랑
지금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그 교육계에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야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육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면 바뀌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건 꼰대적인 마인드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이게 나쁜 건지 이게 좋은 건지 구분 못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이거를 좀 형량적으로, 혁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투표를 해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나가는 약간 진보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같이 함께 좋은 길로 나가는 게 좋은 거죠. 아, 네네. 그러면 오늘 10대와 꼰대 프로그램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감 하나. 예, 두 분 소감 한 말씀 하시는데요. 우리 옆에 우리 민지 친구는 우리 김수호 대표님이 꼰대 같아요, 안 꼰대 같아요? 딱히요? 더 꼰대 같은 사람도 세상에 널리고 널리는데. 아, 이분 덜 꼰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보신 걸 들으면 꼰대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꼰대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이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라고 하는 분이신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꼰대가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이건 틀린 말이건 논리적으로 난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안내하고 받아들이길 바라는 사람하고 네,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나이가 많은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네, 이 그게 사람은 꼰대인 꼰대라고 거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나이에 그러면 상관없이. 네, 나이 상관없이. 네. 그러면 10대 꼰대도 요즘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 10대 꼰대 많이 만났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 우리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사실 여기에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나오게 돼가지고 네. 또 얘기를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 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0대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예. 뭔가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는 따로 분리돼서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용은 너무 좋은데 우리 이진우 PD님 계셨으면 화내셨을 거예요. 재미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이 없어가지고 이런. 하여튼 나머지는 재미만 좀 더 첨가하시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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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